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는 시야 현시야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거를 맞이해서 선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의 주 내용은 지금 보이는 이 페이스북 제 개인 계정에 올렸던 글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요, 역사학에는 이러한 명제가 있어요. 저는 이 명제를 이 선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투표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선거에서 최선은 없고 악이 많은데 그 중에 그나마 괜찮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 역사적 사례들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 명제는 정말 무서운 명제예요.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근대 사회의 그 신분제 질서는 사라졌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일정 나이를 넘긴 사람은 누구나 1인 1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근대 사회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예 불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과연 신분제 질서는 사라졌을까요? 공교롭게도 형태만 변했을 뿐 이 질서는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과거에는 왕, 귀족, 평민, 노예 이런 층이 있었다면 지금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장땡인 시대예요. 한마디로 1%의 부자가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구조가 현 정권이 더 큰 힘을 얻는다고 바뀔까요? 그 종북 논리가 사라진다고 바뀔까요? 단언하건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 1960년 4.19 혁명 때 혹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바뀌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과거 친일을 앞장섰던 자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들이 자본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최소 110년 동안 그들은 한국 사회의 지배 권력이었어요. 그것이 고작 현 정권 4년 만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근대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고려시대사 전공자이니까 고려시대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화면 보신 것처럼 흔히 지배층이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교체됐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국사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건 지배층이 교체된 것일까요? 계승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0년의 한국사 속에서 지배층이 바뀐 적은 없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고려 초 호족연합 정권 때는 세조왕건이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왕실 신성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신라 왕실을 포섭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내 정통성이 확립이 되니까. 그것이 성공하면서 고려는 신라를 대체하는 한반도의 신왕조, 통일왕조로 세워졌죠. 이때 신라의 지배층들은 고려의 지배층으로 그대로 유입이 돼서 강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고려 성종, 현종을 지나 문벌 귀족층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 이후에 고려 의종 말에 이의방을 중심으로 한 무신들이 자신들이 참업 대우를 받는 것에 완전 빡쳐가지고 정변을 일으킨 무신 정변에서도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이 정변 속에서 많은 문벌 귀족들이 죽기도 했고 의종 또한 시해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대로 어쨌든 살아남아서 최충원 정권 때부터 문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신들만으로는 국정을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최충원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들을 포섭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벌 귀족들이 물론 사라진 세력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무신 정권 때도 권력을 잡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원감사기에 들어가면 무신 정권이 해체된 이후에 권문세족 시대 라고 하잖아요. 이때도 앞서 문벌 귀족 출신들과 또 무신 정권의 자녀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이 여전히 그 지배 세력을 유지했어요.
조금 다른 건 그 구성원 안에 친원파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공민왕 때의 개혁으로 친원파를 모아내는 데 성공했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임 세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진사대부들은 과거 고려의 사만일통 이후 지방의 호족들 중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에 머물러서 지방사회를 장악했던 향리들의 후손이었어요. 그들이 그냥 중앙정계로 이제 진출한 것일 뿐 지배층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조선 태족 이성계가 신흥무인 세력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를 옹립한 세력은 이 신진사대부와 남아있었던 과거의 그런 지배층들이었죠. 이들은 약간의 변화들이 있긴 있었어도 오랜 기간 동안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했어요. 그렇게 조선을 지나 근현대를 넘어 지금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좀 장황하게 한 이유는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여당의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그들이 조금 더 큰 힘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냐,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말이죠. 다음 대선 때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그런 논리 혹은 친일이라는 논리는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친일 종북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또 없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0년대에 나온 사극 중에 선동여왕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거기에서 눈노 역을 맡은 사람이 비담 역을 맡은 사람한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갈 수 없기에 대의란 것이다. 이 말은 큰 뜻일수록 더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담 중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또한 이 말은 큰 뜻을 이루려면 많은 어려움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과 여당이 할 일은 자기들에게 계속 큰 힘을 달라라고 시민들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야 옳은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소신껏 정치권에 자신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있는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작은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정치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그 순서대로 안 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라고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순서를 지킨다고 해서 좋은 정치가 실현될까요? 현 정권이 많이 얘기했던 적폐청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연 적폐가 청산이 될까요? 그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적폐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도 적폐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그게 과연 옳은 정치일까요? 이 영상을 보는 유권자분들께 전합니다. 우리 사회를 진짜 좋은 사회로 만들려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위해 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같이 공존하면서 가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해요. 행여나 본인의 표가 소수 정당한테 지지를 했다고 해서 사표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 또 1등이 아닌 당선자가 아닌 탈락자들은 의미 없다고 해서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된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로 정치권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부디 어느 정당을 제가 찍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신껏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는 시야 현시야였습니다.